지금 잘 보시면 이 하락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하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히 하락을 전망해야죠.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얘기한다면 이분들은 지금 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오은임장입니다. 어때요? 어그로가 좀 강렬했나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통해 걸을 수 있는 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에 뭐 유튜브나 블로그, 책, 강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당장 뭐 오은임장인 저만 봐도 그럴싸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또 내 돈 놓고 아파트를 사려니까 다 믿어주기는 좀 불안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죠. 자, 이제 그런 분들 모여 보시고요. 제가 현 시점 부동산 업계의 치부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떻죠? 서울의 최고가 시장을 보면 굉장히 상승세인 것 같지만 사실 이 8월과 9월은 7월 대비 다소 조용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분위기가 꺾였다는 걸 여러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거래량을 들 수 있겠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7월에 8,800건의 스코어 하이를 찍고서 이 8월부터는 거래량이 꺾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시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난 7월 같지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갑자기가 분위기가 꺾인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있었죠. 시장이 달아오르니까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묻겠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지금은 다소 철회하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아직 모르죠. 그리고 둔촌주공, 즉 올파포라고 하는 올림픽파크 포련의 입주가 11월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의 2-3개월 전부터는 전세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8, 9월부터 흔들리는 건 사실 정해져 있는 수순이긴 했습니다. 결국 2014년 하반기 시장은 그동안 상반기에 올랐던 가격에 대한 피로감, 거기에 둔촌주공 입주 때문에 원래부터도 약간 눌릴 확률이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한 번 더 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의 눌림 혹은 조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 하락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예전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말씀하셨던 뭐 라땡땡님이나 뭐 쇼땡땡님이나 뭐 그분이나 이런 꾸준한 하락론자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전문가들, 그분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좀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꽤 유명한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모두들 최소 한 번 이상은 보셨을 지난 상승장에서 투자를 활발히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인들이죠. 그리고 전업 투자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강의가 주력인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 올해 상반기부터 하락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작년엔 별 의견이 없으시다가 올해 초부터 하락을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초부터 반등을 세게 했죠. 자, 세 번째, 본인들이 시장론자라고 합니다. 자, 본인들은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아니며 시장에 따라서 상승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락을 주장하기도 한다고 하시죠. 언뜻 들으면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정확히 시장 전망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상승론자 쪽에 가깝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야,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뭐 전문가라고 하락 얘기하면 안 되냐? 아니죠. 하락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락을 얘기해야죠. 정말 하락할 것 같다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분들의 진짜 공통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투자를 안 한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 게 예상이 된다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현금화를 하고 또 매물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건 자산시장에서 필요한 전략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 지금 하락을 얘기한다고? 심지어 하반기에 잠깐 눌리는 게 아니라 2015년부터 2차 하락이 올 거라고 전망한다고? 라는 의문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걸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왜 내년 하락이 어려운지. 1번, 다주택자들이 줄고 있으면서 신규 진입조차 안 됩니다. 그럼 전월세 공급자가 줄어서 시장이 건전해지죠. 즉, 거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조정엔 기간 조정과 폭 조정이 있는데 2012년, 3년 기간적으로는 조정이 좀 짧았죠. 근데 폭 조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최상급지를 제외하면 아직도 20%, 30% 하락한 상태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수두룩해요. 당연히 수도권 얘기입니다. 자, 3번.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아니,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거시 흐름 자체가 유동성 공급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 부동산만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얘기한다면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2014년 올해 하반기에 눌림이 잠깐의 조정이 아니라 2차 폭락을 위한 전초라고 그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솔직히 이분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전혀 전망 못하고 있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감 떨어지셨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투자로 돈을 버셨고 이젠 아파트로 돈 버는 거 피곤하시겠죠. 투자보다 강의로 돈 버는 게 훨씬 쉽다는 것도 느끼셨겠죠. 유튜브 조회수는 상승보다는 하락 포진을 잡는 게 더 잘 나온다는 것도 아셨겠죠. 물론 저도 알아요. 사람의 견해라는 게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굳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투자를 쉰 지 오래됐다는 걸요. 자, 높아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히 하락을 전망해야죠. 또 그분들이 하락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릴 거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언박싱은 해봐야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보면서 어떤 전문가나 유튜버의 의견을 참고를 하실 때 그 전문가나 유튜버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를 꼭 미리 조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 올해 하반기에는 눌림 혹은 조정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 이게 계속 상승할 수는 없어요. 오르면 조정이 있고 그러다가 또 우상향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럼에도 2016년 혹은 2017년까지는 상승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제 포지션이요. 저는 상반기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다시 내자면 부동산을 잘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